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해마다 겨울에는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죠. 올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독감 유행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독감은 일반 감기보다 증세가 심하고 또 2차 합병증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속 날씨 시간에서는 독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순의 전남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조주현 선생님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주연입니다. 네, 자, 요즘 병원을 찾는 감기 환자 또 독감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선생님께서 병원에서 체감하시기에는 어떨까요? 네, 12월 들어서 본격적인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단순 기침, 콧물 감기 환자부터 심한 고열이나 근육통이 동반된 감기 환자까지 많은 환자들이 진료실을 찾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감기와 독감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좀 쉽게, 알기 쉽게 구분을 좀 해주시죠. 네, 흔히 독감도 감기의 일종으로 생각하여 같은 병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엄연히 독감과 감기는 원인부터 다른 질병입니다. 네. 감기는 200여 개가 넘는 서로 다른 종류의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미열, 기침, 콧물 등 대부분 가벼운 증상에 그치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특정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함께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원인도 다르고 또 증상도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뭐 감기가 심해지면 독감이다 이렇게들 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네. 것 같은데요. 몸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상의 차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감기와 독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증상의 시작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 감기는 미열이 서서히 시작되므로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잘 기억하지 못하시고요. 콧물이나 코막힘, 인후통 등이 감기의 주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 독감의 경우에는 증상이 갑작스럽게 38도 이상의 고열로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잘 기억하시는 편입니다. 네. 또한 독감의 경우 두통이나 피로감, 근육통 등 소위 심한 몸살이라고 표현하는 전신 증상이 뚜렷하고요. 이러한 독감 증상 때문에 학교에 결석을 하거나 회사에 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무엇보다도 이 독감에 취약한 계층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뿐만 아니라 합병증까지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네, 독감과 관련된 합병증은 노인이나 소아,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에서 잘 발생하는데요. 네. 이렇게 합병증이 생기면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예, 주요한 합병증에는 폐렴과 같은 호흡기 합병증이나 기저 심폐질환이 악화되는 합병증 등이 있는데요. 네. 폐렴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체에 의해서 발생될 수도 있지만 2차적으로 세균에 감염되어 세균성 폐렴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노약자에서 독감에 걸리면 몸에 탈수가 생기게 되고 신부전이나 천식,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악화시키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심혈관, 폐 또는 신장 기능이 점진적으로 악화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잘 조절되고 있던 협심증 환자가 심근경색증으로 진행이 되거나 네. 또는 잘 조절되던 천식 환자에서 급성 발작으로 호흡곤란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당뇨 환자가 갑자기 혈당이 오르는 것처럼 가지고 있던 지병 자체가 급속하게 악화되어 입원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드물지만 이런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독감 자체도 위험하지만 이런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이렇게 월동 준비를 할 때 독감 예방 접종 꼭들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정작 예방 접종의 효과가 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떨까요? 네, 독감 예방접종의 효과는 건강한 젊은 사람에서는 약 70에서 90%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노인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에서는 이보다 효과가 좀 더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매년 독감 예방접종의 효과를 평가하는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1년, 2012년 절기, 2012년, 2013년 절기에는 독감 백신 접종의
인플루엔자 발병의 예방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거보다 조금 그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궁금한 게 두 가지예요. 왜 효과가 떨어졌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네. 효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방 접종은 반드시 해야 한다. 선생님은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인플루엔자 백신 효과의 감소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매년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인플루엔자 백신에는 올 겨울에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세 가지 바이러스주들의 항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의 정확성에 따라 백신의 예방 효과도 해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연적으로 면역이 노화되고 고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만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어서 2차적으로 면역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의 효과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마다 독감 예방 효과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독감 백신을 반드시 접종받아야 하는데요. 독감 예방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발병을 완전히 예방하지는 못하지만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 증상이 경미한 상태로 넘어간다든지 치유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든지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감염성이 적어진다든지 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독감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독감 예방 접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예방 접종은 꼭 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아직까지 안 맞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겨울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예방 접종하기는 좀 늦은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요. 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2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지만 이번 인플루엔자 시즌이 4월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네. 지금이라도 백신을 접종받아야겠습니다. 특히 소아나 임산부,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중증으로 전이되고 입원하거나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므로 반드시 접종을 받아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올겨울 처음 발령된 독감 유행주의보는 병원에 찾는 환자 1,000명 가운데 약 12명 이상이 독감 유사 증세를 보일 때 발령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타미플루나 리렌자 같은 독감 치료제에 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환자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방접종 꼭 하시고요. 또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이런 수칙들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